리더에게 묻고 리더에게서 길을 찾다. 한국 아메이 지혜 나눔 프로젝트 리더의 지혜.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은 유망한 파트너를 리크루팅하는 지혜를 리더님들로부터 배우는 시간인데요. 그 세 번째 주자는 이영신 리더님. 리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영신 ABO입니다.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네, 이영신 리더님. 절대로 고객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다고요? 네,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전에 말씀하셨다고 한 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바로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군요.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게 나쁜 의미인가요? 제가 아내에게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여보 마누라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되게 무심코 하는 말인데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예전에 뭐 그런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다던가 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제가 저랑 파트너분이랑 또 소비자분이랑 셋이서 이렇게 차를 마셨던 적이 있어요. 제 파트너분께서 그 소비자분께 열심히 제품 설명도 하시고 사업 설명도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빨려 들어가면서 듣고 있었는데 그분이 말 끝에 파트너분께서 계속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요? 전에 말했는데 막 이런 얘기를 말 끝에 자꾸 붙이시니까 너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분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기분이 언짢아져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직접 그 말을 들었을 때보다 옆에서 하는 말을 보고 배우니 훨씬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기분 나빴겠어요. 만일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말했다간 아주 난리 나겠죠. 제가 아내에게 지난번에 말했잖아 라고 말하는 건 아내가 기억을 잘 못하니까 그걸 상기시키려고 하는 말인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것도 기억 못해? 라는 것처럼 본인을 무시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꼭 고객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조심하고 또 경계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고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무시라는 건 상대를 열등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 드러나는 감정이죠. 이 무시라는 감정이 더 격해지고 안 좋아진 게 바로 경멸이에요. 존 고트만 교수에 따르면 경멸이라는 건 부부관계에서 죽음의 신 같은 존재예요. 배우자의 한쪽이 경멸감을 표현하면 그 부부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리더님께 좋은 지혜를 하나 배웠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리더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사업가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요즘에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오너십이 아닐까 합니다. 오너십이라 뭐 너무 추상적이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사업의 특성상 이 사업은 주변 분한테 꼭 전달을 받아야지만이 누군가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받으신 분의 자세는 누구든지 시작을 수동적인 자세로 하게 돼요. 그렇게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지만 이 비즈니스를 계속 듣고 공부하고 이해를 하다 보면은 제가 능동적인 자세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능동적인 자세가 저는 바로 오너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오너십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업의 성장이 따라오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영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 때 오너가 있고 또 아르바이트생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너는 항상 같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생과 투자를 하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 또 책상 머리에서 궁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은 왜 고객이 조금 더 오지 않았을까? 오늘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뭘 좀 더 개선하면 좋을까를 계속 궁리하게 되는 게 오너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너십이 있는 그가 오너로서
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비즈니스는 책상머리에서 시작해서 책상머리에서 끝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 주도적인 비즈니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너십에 대한 설명 너무 효과적이고요.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저도 오늘 아주 반성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럼 리더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메이 회원에 가입하는 순간 번호를 받으시게 되거든요. 이 번호는 아메이 비즈니스 마트를 갖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가 마트를 쓰고 또 내가 주변에 알리는 것과 또 내가 쓰기도 하고 알리기도 하면서 또 자기 주도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하게 이 아메이 마트를 주도적으로 주변 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고요. 이 부여받은 이 아메이 회원 번호가 정말 큰 기회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네, 마무리 인사까지 정말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네요. 나의 마트를 갖는다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라 라는 말씀은 오너와 아르바이트생의 차이와 같은 맥락이죠. 리더님들, 오너와 아르바이트생은 왜 이렇게 다르죠? 아르바이트생과 달리 오너는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맞아요. 돈이라도 외적 보상을 얻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하죠. 오너는 열심히 일한 만큼 외적 보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외적 보상이 다가 아니에요. 성취감, 만족감, 보람, 자율성 같은 내적 보상 역시 중요해요. 에드워드 대시와 리차드 라이언의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율성이에요. 자율성은 외부의 압력 없이 삶의 목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추구하려는 욕구죠. 오너십을 갖는다는 건 외적 보상보다도 자율성의 욕구가 충족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도 내가 정하고 스케줄도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일이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순간 부모님이 꼭 잔소리하죠. 공부하라고. 이때 어때요? 공부하기 싫어지죠. 저희 집 애들은 그 잔소리 때문에 짜증을 내면서 공부를 안 해요. 하지만 착한 자녀들은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잡고 공부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공부 능률 역시 오르지 않아요. 왜죠? 자율성의 욕구가 침해당해서죠. 리크루팅 세 번째 시간. 좋은 분들을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리더님들이 챙겨가야 할 지혜는 오너십. 이영신 리더님을 비롯한 많은 리더님들이 말씀하세요. 사업 초기엔 용돈 버는 거, 애들 학원비, 노후 대비와 같이 외적 보상이 중요했는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사업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성취감, 보람 같은 내적 보상이 중요하다고. 특히 내가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유기업인으로서의 자율성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시죠. 리더님들도 이영신 리더님처럼 오너십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고 성취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리더에게 묻고 리더에게서 길을 찾다. 한국아메이 지혜 나눔 프로젝트 리더의 지혜. 내일은 커뮤니티 네 번째 시간이죠. 유망한 파트너를 발굴하는 지혜를 배웠으니까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나와 파트너가 함께 성장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신 리더님들은 꼭 오세요.